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 의원입니다. 예. 우리 이제 환경국 소관은 뭐 일국에 다섯 개 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택시 환경이나 이제 여러 자원 순환 관련돼서 그다음에 이제 생태하천, 식품 정책 이런 관련 과들이 있는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뭐 예산 이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세입 부분을 좀 잠깐 보면 이 환경국도 국도비 매칭이 좀 상당히 어느 정도 많이 비중이 좀 차지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 국도비를 신청할 때 이 프로세스가 언제 국도비를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합니까? 혹시 매칭 사업 같은 경우를? 당연히 신청 시기는 있어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책 사업이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이 국도비 매칭 사업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시에서 요청하는 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무조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 예측을 해가지고 올릴 거 아니에요. 여러 분야 쪽으로 봤을 때. 예, 자원순환과 예를 들면요, 저희들이 국가나 또는 도에서 그 공모 사업을 종종 하고 있어요. 시기가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1년 주기로 종종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공모를 신청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고 현재 있습니다. 이제 공모 사업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 내려오는 그 사업 보면은 이 국도비 매칭 특히 국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렇죠? 여기 전반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면은 집행률 자체가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혹시? 또 자원순환과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자원순환가보다 정책 쪽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정책과에서 아마 그 저전류는 그 이제 친환경차,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예측이 사실상 안 되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다 그런 이제 구조가 있는 그 매칭 사업이 있다 보니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집행률이 좀 예기치 않게 적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국비 내시가 매년 이제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보니 저희가 이제 그거를 임의로 뭐 줄이거나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집행률이 좀 저조해지는 경우가 그럼 내시가 기본적으로 그 지자체마다 정확한 고정 금액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딱 수요 자체가 다른데 그냥 딱 정해져 있나요? 네, 거의 그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큰 변동 없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지자체는 수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수요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국비 요청을 할 때 그거에 근거해서 요청을 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딱 정해져 있는 정액으로 내시가 정해져 있나요? 환경통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전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기준으로 뭐 도나 환경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광역이나 시군으로 보낼 때 거의 참고를 하고요. 보통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로 요청을 해서 받은 게 50%나 60%막 이렇게 저조해요. 근데 매년 똑같더라고요. 전년도 책자를 봐도 그렇고 지금 올해 책자를 봐도 그렇게 줄지 않고 계속 동일해요. 근데 이 수요 조사가 정확하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제 더 정확성을 기하면은 여러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요청을 하면 왜냐하면 이제 시비가 매칭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여기 부서 말고 다른 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환경국 쪽도 매칭 사업이 상당히 많이 포지션을 좀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 예산을 갖다가 책정을 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갖고 가다가 남으면은 반납한다 이런 게 이제
국비 반납하면서 추경해서 나머지를 우리 시비도 마찬가지로 감액을 해서 반납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제가 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세입 부분 보면은 이제 환경 정책과 같은 경우도 세외 수입보다는 이 기본적으로 환경 정책과가 거의 2024년 당초 예산 보면 세입이 316억 뭐 한 그 정도 돼요. 그리고 이 2025년 예산안 보면은 한 300억 정도 가까이 돼요. 이 이하는 뭐 제가 좀 말씀 안 드리고, 그래서 이제 한 4.99% 정도가 좀 177억 정도 약 177억 정도가 좀 감액 편성이 돼가 수입이 잡혀가지고 됐는데, 이제 환경 정책과 아니면 기본적으로 생태하천과가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어요. 금액이. 그 이유가 혹시 54.98% 정도 되는데 그 이유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예, 과장님. 저희가 이게 전체적인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매칭 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워낙에 또 그 일반적인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시설물 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 같은 경우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재복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내려올 때도 있고 적게 내려올 때도 있다 보니까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게 좀 감소가 있었던 분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가 같은 경우도 많이 34.40% 정도 전년도 뭐 한 410억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는 한 269억 정도 됐어요. 약 여기도 뭐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 저희 과는 대부분 이제 공모 사업 위주로 가는데요. 도에서 또는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도 한정되어 있거든요. 신청하는 시군이 그해 얼마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요인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 자원순환가 보면 보존 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상대적으로 60% 정도가 줄었는데 한 150억 정도가 줄었어요. 이 세입 부분에서 이 부분이 어떤 건가요? 보존 수입이? 그건 좀 파악을 해서 좀 다시 말씀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좀 그렇게 언급을 드리고 세출 같은 경우도 환경국 같은 경우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한 1,810억 정도 약 정도 되는 것 같고 올해가 이제 한 1,706억 정도 돼요. 6억 8,120만 6천 원 정도 되는데 한 5.75% 정도가 이제 감액 편성이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환경 정책과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태 하천과 이쪽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감액 편성해서 아마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제가 좀 이 분야별로 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희 좀 사업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한 1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같은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이것도 이제 한 60% 정도 됐고 전년도는 한 0% 된 것 같아요. 0%. 페이지 사업 설명서 10페이지 환경 정책과요. 찾으셨나요? (1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못 찾으셨나요? 네, 질문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그거 보면 이 요구액이 66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제 집행 예산 집행률이 보면 60%예요. 근데 이제 전년도는 0%였는데 다 100%
집행을 하셨나요 혹시? 전년도 저희가 사업설명서 봤을 때는 10월 기준으로 0%였었는데 아, 24년도요. 그러니까 23년도께 0%였고 이 올해가 60%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3년도 같은 경우는 요거는 1,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었는데 그게 10월 기준이라 혹시 이제 이 두 달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다 지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년도 우리 설명서를 보면 0%로 돼 있어요. 근데 올해는 좀 60%이기 때문에 요 관련돼 가지고 이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집행하는데 뭐 문제성이 이거 보면은 철선 울타리, 전기 울타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좀 설치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신청 건수는 뭐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잡혔을 텐데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혹시? 지금 신청 건수는 2건이 있었고요. 그거는 집행을 했는데 예, 보통 신청이 좀 예산 대비 좀 덜 신청해서 지금 잔액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년도 거를 보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 이제 자부담이 있었어요. 자부담이 있어서 아마 그 사업 진행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이제 그 사업 집행률이 안 나온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60%로 나름대로 2건이면은 이 요구액이 660만 원이면은 아까 이 계산했을 때 산출 내역을 봤을 때 몇 건으로 잡아야 이 금액이 좀 나옵니까? 지금 여기 산출 내역 같은 경우는 143만 원 뭐 곱하기 100m 해가지고 이렇게 좀 계산을 메다수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요거를 건수로 해가지고 따졌을 때 그럼 한 가구가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거리를 재가지고 상한선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혹시 금액 지원 금액이?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요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가지고 신청 건수를 만약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거기에 울타리가 신청하는데 다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가구 수에 어느 산정 상한선이 있는 건지 이게 좀 불명확해가지고 제가 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산출 내역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철선 울타리 해가지고 단가 곱하기 메다수 이렇게 해가지고 산정한 금액을 갖고 편성을 해놓으셔가지고 상한선까지는 제가 확인을 좀 못했고요. 이 같은 경우 40% 자부담이 있어서 보통 그 안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40% 자부담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전년도는 기타에다 잡아놨는데 올해는 기타에다가 잡아놓질 않았는데 좀 안 맞네요. 전에는 국비, 시비, 기타가 아마 자부담일 것 같아요. 전년도는. 근데 올해는 국비하고 시비만 이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예산 현황에 나타나 있어가지고 자부담이 40%가 있어요. 예, 자부담 40% 있습니다. 기입을 안 하셔가지고 아. 좀 헷갈려서 저희가 나중에 한번 좀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상임위에서도 이제 다뤄가지고 이제 아마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백운산 생태체험 공간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상구상 수립 용역 요 사업이 진행하게 된 배경이나 뭐 여러 가지 좀 설명 좀 잠깐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백운산 생태보전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이렇게 환경 쪽으로다가 문제가 그 보전 복원해야 된다는 여론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 그 백운산 쪽에 그 생태 조사를 좀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생태적으로 좀 복원을 하고 좀 보전이 좀 잘 돼 있고 또 복원을 하면 관리 그 산 아래쪽으로는 생태 통로나 이런 거로다가는 복원이 가능한다라는 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보시면 산 쪽은 좀 산 위에 쪽은 급경사가 심하고 아래쪽은 그 다랑이 논이나 아니면 생태적으로 좀 우수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현장을 가봐도 좀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건물이 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복원할 만한 데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거기는 좀 복원해야 된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를 좀 복원을 해서
생태 뭐 크게 개발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주변에서 가깝게 생태 탐방로 정도로 그 복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그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백운산 생태체험 이 위치가 일단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고, 위치가 이 고속도로 경부선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안성 쪽에 있는 쪽에 일부의 산 일부가 평택 행정구역으로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골짜기식으로 돼 있고, 대부분이 여기가 이 용도 지역이 어떻게 보통 산림보전 지역에 농업진흥지역, 농림지역 이렇습니다. 보니까 한 80% 농림지역인 것 같고, 네. 나머지는 보호구역 보호관리구역인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은 제한이 돼 있는데, 이게 사유지로 거의 다 사유지로 돼 있나요? 예, 아니면 보통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가 많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니면 국유지나 이런 기타 등이 비율이 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정확한 집원은 제가 확인은 안 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구 쪽만 국유지고 대부분이 사유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태공원 타당성하고 이 부서에서 하면은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좀 그렇게 하고 사업을 편성하거나 용역을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용역이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는가? 이거를 만약에 사유지면은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용역을 뭐 하지 않아도 우리 지금 평택시가 갖고 있는 이 산림 지역이 17%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전체적인 평택 전 권역을 봤을 때도. 그러면 이거를 그냥 방치해서 일부적으로 개발도 안 되고, 그럼 이걸 잘 이용을 해서 뭐 소생태계 뭐 이런 생태 체험 공간을 조성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특별하게 큰 용역이 이렇게 필요할까? 사업을 좀 진행을 해도 충분히 그냥 가능하지 않을까요? 용역에서 나오는 게 어떤 게 의뢰를 할 생각이었었나요, 혹시? 우선 저희가 그쪽으로 그 체험 공간으로, 그러니까 생태적으로는 좋은데 생태 체험 공간으로 그 조성을 가능한지 타당성을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어디를 중점적으로 전체를 할 건지, 아니면 일부 쪽으로 할 건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 복원 방향을 설정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요하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과에서 모든 그 사업성을 판단하거나 사업 설계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문구를 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용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해 나갈 건가,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용역 이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예. 뭐 나름대로 이제 여러 위원님들도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 뭐 논의는 하시겠지만, 어떻게 됐든 개인적인 제 입장 같은 경우는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나 우리 평택 시민들이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고성산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성산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평택은 이 자원이 경관 자원이든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이런 게 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돼 있고,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농업 생태원이나 소풍 정원 또 일부 그렇게 많은 공간들이 우리 평택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조성할 수 있으면은 좋은데, 이제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수반되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뭐 잘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듭니다. 일단 이건 뭐 여러 전 또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위원님들 예결위 위원님들하고도 잘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은 덕목제 습지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올해 예산을 2,2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전년도는 한 1억 정도 계상을 했어요. 찾으셨나요? 네. 전년도는
보면은 전년도 걸 보면은 덕목재 습지 유지 관리 및 시설 관리, 금개구리 멸종 위기종 대체 서식지, 제초 작업 시설 관리, 덕목재 금개구리 대체 서식지 복원 작업. 이건 잘 이루어졌나요? 전년도 사업 뭐 1억 편성하셔가지고. 올해 사업한 거는 그 데크가 많이 거기가 지금 데크가 많이 부서져 있고 해서 그 복원 작업이랑 주변의 제초 작업이랑 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크랑 주변의 정비랑 이런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 내년부터는 그 주변의 그 제초 작업이나 그 시설물 일부 이제 추가 보수할 게 있으면 추가 보수하는 예산으로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저기 했던 사업이죠? 예, 이게 전에 여기가 만들어 놓은 지 꽤 돼서 좀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태여서 올해 처음 보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200만 원 갖고 잘 관리가 되나요? 우선은 제초 작업이나 뭐 그 정도로만 지금 우선을 예산을 세운 그러니까 상태입니다. 보니까 산출내역 보니까 덕목재 습지 유지 관리하고 시설 관리, 네. 제초 작업, 시설 관리 보수 뭐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이 금액 자체가 적당한 금액인가요? 아니면은 우선은 이제 사업 내역이 전체적으로 이제 기존에 있는 거를 관리 차원으로다가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좀 보수할 게 많아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웠고 내년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이제 이 데크로 해서 데크로드 뭐 이런 것도 많이 만드시고 몇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공원하고 비슷해요. 관리하는 게 보면 공원하고 여기 나름대로 덕목재 습지 관리하고 뭐 우리 배다리 뭐 생태 배다리 저수지 같은 경우도 금방도 관리하는 거 보면 그래서 관리 비용은 좀 적정하게 잘 편성이 서로 다른 저기 공원가나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이 시설물 대비 잘 적절하게 편성이 됐나 제가 좀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타과까지는 저희가 비교 검토를 안 해봤고요. 저희 올해 사업한 기준으로만 해서 순수하게 기본적인 관리 예산 정도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부서든 그 실링에 있어서 기존 전년도에 있는 예산을 갖고 별로 이 감액하는 것보다는 그 물가 상승률 대비 그냥 그 금액을 반영해서 계속 그렇게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편성이 돼요. 과해서. 근데 지금 타 부서나 적절한 관리가 되는지 이 비용이 과한지 적은지를 정확하게 좀 판단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자기 관련된 과에 있는 부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좀 시야를 넓게 보시고 만약에 더 절감할 수 있는 왜냐면 유사한 이 유지관리 같은 경우 유사한 거면은 타 부서에서 더 저렴하게 관리하는 비용이면은 같이 연계해서 그런 업체 선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좀 하는 게 통합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좀 서로 정보 공유를 하면서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냥 각자의 부서에서만 하다 보면 이게 이 예산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평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전년도 대비 그냥 편성을 해버리니까 계속.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서 한번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31페이지 보면은 미세먼지 알림 시스템 유지 관리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미세먼지 알림 시스템 유지 관리. 보면은 미세먼지 이거 산출 내역 보면은 미세먼지 알림 시스템 통신 요금인데 이 통신 요금이 요즘 어떤 간이 측정기 통신 요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좀 잠깐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요거는 그 저희가 그 읍면동에 그 미세먼지 측정기를 이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 데이터가 거기 그 저희 총괄 관리하는 쪽에 그 서버로다가 자료가 넘어옵니다. 이게 통신으로다가 연결이 되는데요. 그 인터넷으로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 인터넷 연결에 대한 통신 요금입니다. 그럼 이게 매월 30대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따지면 10월인데 67%면은 이게 산술적으로 좀 안 맞지 않나요? 맞나요? 이거 산출 내역은 딱 정액처럼 이게 1개월에 정액된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거는 예, 제가 예.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네. 그 뒤에 장을 보시면 32페이지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유지 관리라고 돼 있어요. 네. 이거하고 보면 여기는 이제 신호등이나 전광판 3개소, 신호등 이렇게 해서 16개소, 전광판 3개소, 신호등 알림이 16개소. 대기지기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기오염 전광판 및 표출 시스템의 최적 운영을 위한 시설 유지 관리 해가지고 뒤에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요금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통신 보안요금, 통신요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하고 이 신호등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까 전에 미세먼지 알림 시스템 유지 관리하고. 이 전광판이나 통신요금은 전광판이나 이 신호등은 그 수치가 그 대외적으로 표출이 가능한 거고요. 그 앞에 나와 있는 30개소는 측정만 되지 표출은 안 됩니다. 그럼 이 사업이 그렇게 이게 전혀 다른 사업인가요? 이게 예를 들어 그냥 통합적으로 그냥 한 장에다가 해서 세부적으로 산출 내역이나 이런 거를 같이 가도 뭐 크게 문제가 있나요, 혹시? 이게 따로따로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갈 필요가 있나 해서 혹시요. 저희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시스템이긴 한데 그러니까 따로 미세먼지 알림 시스템 유지 관리해서 이거 딱 하나 해가지고 12개월 해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굳이 뭐 이 뒤에다 같이 넣어서 잡으면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서 굳이 뭐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어차피 금액 정해져 있는 금액이니까 12개월 나가는 금액이요 통신요금이니까 내년도에는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년 나가는 비용이니까 네. 굳이 뭐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대기업의 안내 전광판 유지 관리는 너무 이제 집행률도 61%밖에 안 되고 10월 말일이면 2달밖에 안 남는데 61%면은 감액까지 해가지고 61%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지금 편성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거나 과대 편성을 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 잡아서 올해 24년도도 이게 660만 원을 감액해서 61%의 예산 집행률이 나왔는데 올해 요구액은 더 또 올라갔어요. 이 보통 이게 올라간 10월 30일 기준이지만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거는 이게 그 네 달치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전월께 나가다 보면 이게 10월 30일 기준이다 하더라도 지금 네 달치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 이제 그게 안 예, 맞는 거죠. 예, 전 거를 갖고 예. 올해 뭐 이게 이제 요번 달에 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3달치가 남아 있기 때문에 61%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집행은 거의 하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감액을 660만 원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했는데 올해는 또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요금이 올라간다든가. 이 부분은 그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 외에 그 소모품 교체라든지 유지관리 비용이 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24년도 당초 보면은 그 대기 오염 안내 전광판 유지 관리 해가지고 4,300만 원 변동이 없어요. 4,300만 원. 그리고 미세먼지 표출 시스템 유지 관리 해가지고는 줄었어요. 25년 요구가. 근데 왜 늘어났을까요? 이게 제가 잘못 본 건가? 이 2024년도 예산 대비 25년도가 늘었는데 여기 저기 추경까지가 추경이 660만 원 빠진 금액에서 그 전체 저기 추경을 반영 안 했을 때 그거에서 줄은 걸 갖고 이렇게 비교에다가는 그렇게 추경해서 감액한 거를 안 넣으셨나 보네. 그 뒷장 산출 내역을 보면요. (2024년도) 당초가 53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게 추경하고 추경의 660만 원이 뒤에는 네. 당초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반영을 안 한 거를 그냥 5,344만 원을 그냥 넣으셔가지고 좀 헷갈렸네요.
아니요, 이거 본 예산 들어간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1%가 예산 집행률이 61%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전기료나 뭐 이런 게 이제 그 전달께 올해 이번 달에 나오게 되니까 세 달치 이게 10월 30일 기준이지만 9월 달에까지 낸 거를 네, 여기다 예, 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집행률이 낮다 이렇게 말씀 네. 제가 이해를 했고요. 추경에서 66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이 정도 나왔는데 아,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660만 원 감액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저 그 감액해서 4,684만 원이 나왔는데 이 금액보다 올해는 더 많이 나왔어요. 이 금액이 요구액이. 근데 이게 요구액이 이게 맞냐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다른 거 봤을 경우에 당초보다 이렇게 미세먼지 시스템 유지 관리도 줄고 다 주는데 그래도 남을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본 예산 거의 한 4,600만 원 정도 해도 모자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5천만 원 가까이를 요구했는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요거는 660만 원 요 감안 사유는 저희가 신호등 관리를 용역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 자체 관리로 한 거고요. 그에 따른 소모품비를 소모품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 소모품비를 추가 계산한 겁니다. 자, 뭐 관련돼서 좀 그것도 좀 자료를 좀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이해를 정확히 못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성면 비산 측정. 요거 관련돼서는 좀뭐 예산 집행률도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요거는 지금 산출 내역 보면은 출장비 5회 26만 원씩 해가지고 5회 시료 분석비 해가지고 97만 원 해가지고 5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집행률 자체가 없어요. 24년도는. 성면 비산 측정은 그 건축물 성면 자재가 그 있는 공사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성면 건축을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민간에다가 보통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 위탁 주기 전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이 맞으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 측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연구원이 일정이 안 맞으면 저희가 돈을 들여서 민간에다가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다가 세운 겁니다. 예비비로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이거는 계속 있었던 사업인가요? 이게 한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전년도 23년도는 보면 한 54% 정도 된 것 같고요. 예, 그건 민간 연구원하고 일정이 안 맞으면 민간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전년도나 올해 이거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아까 이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나 그런데 면적이 어떻게 됐든 5,000제곱미터 네. 이상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관련 부서 뭐 도시 뭐 개발 쪽이든 계획인지 이런 쪽에 특히 개발 쪽에 관련된 데는 공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쪽하고 하면은 판단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지만 아니 그 성면 해체 작업을 할 시기에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면 제거 작업할 때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그래서 연구원하고 그 시기가 연구원이 일정이 되면 해주고 다른 데랑 겹쳐 있으면은 못 해주기 때문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네. 아니라 이 성면을 만약에 신청을 하려면은 그 건축물에 성면이 있는지를 지금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성면이 있는 건물을 해체할 때 성면 농도를 비산 농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비산 농도를 네. 그 저기 재개발 같은 데를 할 경우 이 면적 네. 이상 되는 데가 네. 만약 진행이 되면 그걸 의뢰해 가지고 농도가 어떻게 나오나 네. 그걸 주변 좀- 해체 작업할 때 그러니까 그때 그걸 좀 농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사업장이 우리 관내에서 언제 일어나고 진행되는 거는 다른 타부서하고는 알 거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협의가 되니까 대충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이 예비비 성격이지만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뭐 0%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걸 좀 더 좀 세밀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관련된 시에서 관계 협의를 부서끼리 협의해가지고 그 진행을 해보면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예비비식으로 이 정도만 편성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안이하게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회씩이나 이렇게 해가 출장비 5회 이게 그렇다고 한 번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도 안 일어난 거잖아요. 올해는 한 번도 안 일어난 거죠. 올해 한 번 측정했습니다. 근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없는 겁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비선 측정이 불가한 경우만 이제 민간에다 한다는 거죠. 예. 추진실 실적은 한계소가 있는 거고. 이것도 좀 측정하는 것도 좀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뭐 한 번에 들어가는 병이 5회니까 5회 정도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절반을 했다. 뭐 300만 원을 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하반기 부족하면 뭐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워놓고 한 번도 진행이 안 되거나 예산 집행률이 없는데 계속 이걸 그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계속 갖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정기 이륜차 보급 사업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좀 집행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국도비 매칭인데 정확성이 좀 귀해서 말 그대로 편성을 해서 이륜차 보급인데 얼마나 보급을 할지 이게 산출 내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1년에 한 몇 대 정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합니까? 58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기 이륜차는 이 사업 진행하는 실적 말씀하시죠.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0대 정도 10월 말 기준으로 30대 정도 했습니다. 10월 말기로 30대. 네. 편성 비용은 한 58대를 편성해 놓은 거고요. 예. 전년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23년에는 51대 정도 했습니다. 51대. 네. 감소 추세인가요? 예, 원래 이걸 되게 어떻게 보면 인기가 있어서 많이 이륜차를 신청한 해가 있던 것 같아요. 예. 이것도 그렇고 뭐 우리 전기차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감소 추세가 있으면은 또 신청이 없고 그래서 그 전년도 대비 한 그 정도 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58대 정도로 계상을 해가지고 신청을 여기다가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건가 봐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여 대 정도 예산 목표가 있었는데 근데 이 국도비는 보통 그 경기도나 환경부에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뭐 집행률 따라서 약간의 가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은 그렇고 내후년에는 또 저기 줄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됐든 줄여서 신청을 하시겠네요. 예. 좀 예측을 잘 하실 필요가 있고 그 예측에 따라서 신청을 해야 어떻게든 시비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거듭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이라도 정확성을 갖고 사업 소요나 뭐 이런 거를 소요 예측을 하거나 하면은 그만큼의 전체적인 게 줄면은 시비도 많이 감소가 되는 거고 그걸 갖고 다른 사업에 또 이 활용할 수 있고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고민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예. 다음 환경정책과는 수고하셨고요. 자원순환과 80페이지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이게 이제 사업 필요성을 보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도급업체 평가의 원가 상정 용역 추진으로 청소 행정의 효율성 제고, 쓰레기 분리 배출 안내 및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함께하는 클린 평택 관련 시민 평가단 운영. 그다음 읍면동 포상급 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예산 집행률이 33.2%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전액 10이고
뭐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가 산정이나 그런 건요. 지금 이제 준공 단계고요. 12월 중에 다 전액 다 지출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년도도 다 집행이 됐나요? 예. 보통 1년 단위로 해서 원가 산정이든 이걸 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준공이 12월경에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보면 40.2%고 올해는 또 33.2%예요. 추경 24년도는 좀 추경을 좀 더 세웠어요. 2회 추경에. 예. 근데 추경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이 금액이 좀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특별하게 이게 그러니까 24년도는 추경에 2회 추경에서 1,536만 원을 이 증액을 해서 반영을 하셨는데 예. 25년도에는 이 전체 이거 추경까지 해가지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액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셨어요. 예.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추경에 대해서 그 금액이 1,500만 원 되잖아요. 예. 저기 쉬는 시간에 좀 1,500만 원 내역을 좀 본 다음에 말씀을 예, 좀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이제 이게 산출 내역을 보면 생활 폐기물 수집은 평가위원회 위원회는 뭐 잘 뭐 2회 정도인데 2회 요거는 뭐 다 진행을 하셨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평가위원회요. 예. 전년도를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다 했나 이제 33.2%니까 집행률이 아까는 뭐 용역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여기 관련된 산출 내역을 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432만 원이 돼 있는데 이 2회 이 평가위원회가 올해는 잘 24년도 예, 2회 이게 다 추진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다 했고 그러면 읍면동 청소평가 시민평가단 참석수당 이것도 다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무단투기, 취약지, 폐기물 발생, 감량 추진, 홍보물 제작도 이것도 뭐 다 홍보물이니까 다 했을 것 같고요. 예. 상반기에. 그럼 안 한 거는 용역밖에 없나요? 예, 맞습니다. 용역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까 이제 집행률이 33.2%에서 나머지 부분이 다 용역이다. 예. 준공이 거의 12월 준공입니다. 예. 용역이 3,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집행률하고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용역이 대부분이고요. 아까 얘기한 홍보물도 현재 들어가서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다 집행이 됐다고 하고 용역만 집행이 안 됐다 그래서 용역이 3,800만 원이잖아요. 3,800만 원이면은 1억 1,900만 원에서 3,800만 원이면은 집행률이 한 60%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용역이 돼야지 전체가 일시에 다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용역이 돼야 일시불이. 아니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건요. 수지분반 원가 산정 용역이잖아요. 예. 그게 얼마예요, 금액이? 2천만 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지분반업체 평가 용역도 1,800만 원. 예. 그럼 이 두 가지를 뺀 나머지는 집행이 아까 됐다며요. 다. 뭐 평가위원회도 그렇고 시민평가단도 그렇고 무단취급 폐기물 발생된 홍보물 제작도 지금 그렇고. 읍면동 포상금도 아직 지급이 12월 예정입니다. 12월이요? 예. 12월 날 지금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12월 지금 오늘이 며칠인데 언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12월 25일 전후로 해서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25일 전후로 예. 소상 요 관련된 건 예. 1,300만 원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자료 좀 정리해서 진행되면은 좀 알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84페이지 자원 재활용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전년도 예산 대비 좀 많이 줄었어요. 이제 감액도 올해 감액도 좀 했었고요. 1,000만 원 정도 1,099만
1,000원 정도 좀 이에 추경해서 감액을 했고 24년도, 25년도는 2억 4,292만 4천 원 정도 이제 계상을 하신 것 같아요. 요 구역을 좀 많이 줄었어요. 찾으셨네? 예, 찾았습니다. 네, 예. 많이 줄었어요. 예. 예. 그뭐 줄은 이유가 요거 같은 경우는 많이 감액이 돼서 줄게 감액 편성하신 게 어떤 것 때문에 편성을 이렇게 감액을 하셨죠? 그래도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 6. 저기 우리 그물망이 있어요. 예, 예. 그거 문제하고 영농 폐기물 국비 지원이 좀 감소했다는 부분. 그런 영농 폐기물하고 내용. 예, 그물망이야. 예, 예. 그물망은 변동이 없는데 재활용 분리수거용 그물망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물망은 뭐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1,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줄었어요? 예. 근데 제 이 사업 설명서에는 24년도는 아, 누락을 시켰나 본데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1,000만 원 줄었어요? 예, 예, 아, 이게 감액이 거기에서 감액이 됐나 보죠? 예, 맞습니다. 예. 아, 이게 이제 감액 추경 감액 때 여기서 1,000만 원이 3,700만 원 당초에서 1,000만 원을 감액을 여기서 하셨다는 거죠? 예, 예. 여기서 좀 줄었고, 그리고 여기에 신규로 편성인 거 보면은 폐 형광등 운송함 구입하고 348만 원하고 폐 형광등 수거함 구입 한 150만 원 신규 편성해가지고 폐 형광등 운송함 구입은 40개, 폐 형광등 수거함 구입은 5개. 요거는 이제 어디에다가 하려고 좀 구입을 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그 거점 수거차 한 1,700여 개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그 주민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소가 있어요. 아. 또 예산도 많이 들어오는 클린하우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형광등 그 수거함이 노후됐거나 또는 많이 파손돼서요. 거기에 그 놓을 겁니다. 이게 클린함 수거함 좀 저기 관련된 현황 자료 좀 저한테 좀 전체 1,700개 자료. 아니 요거 설치한 요거 폐 형광등하고 운송함하고 요거 설치할 때 장수 좀 해놓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로 많이 쓰는데 지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98페이지 보면은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기기 RFID라고 이제 운영이 있는데 이건 좀 제가 좀 궁금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집행률도 좀 저조한 것 같고 이 추경에서도 좀 감액을 좀 하셨고 이게 이제 아파트에 보면은 이 무선 주파수에서 이제 이런 이거 음식물 버리는 거 그 카드 이게 예. 체크해가지고 요 사업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예. 요게 요새는 요게 좀 많이 신청을 좀 안 하시지 않나요 혹시? 신규 아파트가 예. 거기는 직접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는 거고요. 기존에 제가 연도수를 제가 정확히 까먹었는데요. 2019년도인가 그래요. 그 전에 진 아파트는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그 이후에 진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직접 사야 되기 때문에 점차 수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또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이 조례가 생겨난 그 전에 생긴 아파트는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직접 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혹시 시작이 됐나요? 지금 2018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 전체적으로 주택가구 해가지고 그거를 연도별로 했을 때 사업 예산 같은 거를 편성할 때 그 데이터는 나오지 않나요? 저희들이 신청을 다 아파트마다 공문을 보내요. 거기에 공모해서 신청한 아파트에 한해서 현지들이 아니, 그러니까 예산. 아파트 아까 얘기했을 때 신규 아파트 말고 아까 몇 년도 이전에 진 아파트라고 얘기하셨죠? 2018년도로 제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아 2018년도 이전. 예, 예. 그럼 이 선정 기준은 오래될수록인가요? 아니면은 뭐 따로 어떤? 조례가 그 당시에 조례 제정 일자 기준으로 전후로 따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 보면 클린존 사업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뭐 동일한 금액 갖고 지금 편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3억 편성을 하셨습니다. 클린존 사업. 예, 예.
조성률 같은 경우 보면 거점 수거지 현황 25개, 읍면동 1715개소, 클린존 조성률은 23.9%.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이 몇 프로씩 늘어나요? 혹시 이걸 만약에 조성을 해드리면은? 실질적으로는 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아직 예산 우리 여러 문제 때문에 기본만 좀 수립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 필요한 양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1715개소를 다 클린존으로 이게 조성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잘 예. 돼 있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여건마다 틀립니다. 설치하는 여건이 이제 도로가 좀 넓은 그러니까 부지면은 공간이 없는 데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 파악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거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현재 예, 보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예산에 따라서 신청을 한 자료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전체 파악한 건 아직 없기 때문에 그건 한번 다시 한번 파악을 좀 그냥 뭐 해보겠습니다. 매년 그냥 3억씩 해가지고 신청하면은 해드리고 계속 매년 3억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설치를 해야 될 거를 좀 분석을 해서 바꿔보고 어느 정도 이 액이 필요한지를 좀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자원 순환과에서.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클린존 조성률이 23.9%인데 전년도는 22.5%였어요. 예. 한 1.4%밖에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걸 뭐 계속 다 바꿀 수 있는 거는 여건상 안 되는 거고 예. 예. 그런 걸 좀 한번 현황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추계가 어떻게 되나를 좀 한번 파악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환경지도과. 환경지도과 보면은 환경 오염 감시 대책 수립이라고 있는데 그거 혹시 환경지도과요? 예. 이 사업이 여기 설명서에는 없어요. 명세서는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겁니까 혹시? 세입 말씀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환경 오염 감시 대책 수립. 저 명세서 285페이지. (258페이지) 보면 제 하단에 환경오염 감시대책 수립비 해가지고 시책 추입 업무 추진비 환경오염 지도 강화 및 예방 시책 추진 해가지고 800만 원이 계산돼 있는데 이 설명서에는 좀 없어가지고 내용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명세서 285페이지. 예, 예.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요. 못 찾고 바로 저 찾으러- 명세서는 없으시죠? 예. 여기에 보면 명세서에는 환경오염 감시 대책 수립이라고 돼 있어요. 800만 원이. 근데 이제 이 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이 사업명 자체가. 네, 이거는 설명이 이제 없어서. 저기 전체가 업무 추진비, 시책 업무 추진비이기 때문에요. 예. 별도의 예산서에는 저 설명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업무 추진비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 세부 사업비 편성보에 이렇게 잡히나요? 이제 저희가 하는 전체 내용 여건을 대변할 수 있는 용어를 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 맞아서 제가 뭐 여쭤보는 건데 이거 보다 보니까 그 목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세부 사업명으로 들어가 있어서 한번 쉽게 부서별 시책 업무 추진비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과 그리고 128페이지 환경 보전 의식 강화. 예. 네. 이거 보면 이제 감시단 이제 여기 산출 내역 같은 경우 보면 환경 기술인 가이드북 제작, 뭐 가이드북 제작해가지고 계속 이게 400부씩 매년 제작을 해나 봐요. 이제 저희가 그 밖에는 제도나 저기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 같은 걸 정리해 가지고
저희 관내 업체들에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나가거나 단속을 가게 되면 이제 업체에 한 분씩 소지할 수 있도록 변경 내용도 설명을 드리고요. 참고할 수 있는 변경된 사항들 정리해서 이제 드리는 자료들 홍보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전년도도 이 감액까지 돼가지고 5,682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올해 뭐 6천만 원까지 다시 또 6천만 원 더 많이 증액을 해서 이 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게 필요한가요? 이 정도 전년도는 또 감액까지 하셨던데. 지금 저희가 감액을 한 거는 이제 가이드북 같은 경우 저 단가 같은 거 조성을 해서 저기 파악을 해서 양하고 조금 줄이면서 단가를 줄인 거고요. 예, 예.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하고 다 유사성을 띠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대부분들은 이제 아까 잠깐 표현이 있으셨지만 환경감시단들 이게 이제 우리 환경감시 저희 시에서 위촉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읍면동에서 폐기물 감시단이라 그래가지고 읍면동에서 또 위축 운영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분들에 대한 활동비 여건들을 출장 비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환경오염 행위 신고보상금, 예. 환경감시단 활동보상금, 읍면동 폐기물 모니터링단 활동보상금 이거는 그럼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고정은 아니고요. 이제 활동 일지나 활동 내역들이 저희가 뭐 월보가 됐든 주보가 됐든 해서 읍면동에서 받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일지를 확인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신고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떤 처분으로 연결되느냐 신고한 내용이 그거에 따라서 최하 3만 원부터 최고 200만 원짜리 저기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0만 원 같은 경우 이제 고발 같은 게 병행이 되고 그리고 징역이나 금고형 이상 뭐 이런 제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처분 유형에 맞게 나가는데 적게는 3만 원에서 많이 나가는 게 5만 원, 10만 원짜리 포상금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운영 실태나 이거 관련된 것 좀 한번 정리된 것 좀 알려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여기는 생태하천과 안성천 억새길 산책로 LED 등기구 교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예. 이 조성을 어떻게 하려고 좀 이게 산출되고 LED 기구 교체해서 70개 여기는 기존 그 80만 보안등, 원인가 봐요 한 개당. 예, 기존 보안등 등기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그 나트륨 등으로 돼 있어서 그 LED로 변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평택에 그러면은 이 산책로나 이런데 거의 지금 여기 보면 안성천 일쪽 네. 평택강 쪽 일부 5선까지 다 대부분 다 포함이 될 텐데 네. 여기 이제 억새길 쪽이잖아요 원평동 네. 쪽 사람 많이 다니는 데 쪽 먼저 아마 원평동에서 이제 그걸 갖고 많이 다니시니까 올리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럼 제방 쪽입니다. 그러니까 제방 쪽에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방 쪽에 이제 그 예, 라인에 많이 네. 산책을 하시니까 예, 그쪽이 맞습니다. 어둡다 예, 이제 예. 그렇게 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 네. 특별한 뭐 문제 같은 거는 발생 혹시 생태하고 관련되거나 뭐 농업 생태하고는 농사 이런 상관없고요. 거는 문제가 없나요? 예, 산책로나 그 산책하시는 분도 있고 자전거로 다 이용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약간 LED로 지금 그럼 우리는 자전거로 같은 경우는 좀 다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일부만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 거 한번 부분 고민을 할 필요성도 있을 예, 것 그래서 같은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도비 보조 사업을 해서 그 특조금 같은 걸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 데크를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이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이 산책로가 어두워가 LED 등으로 바꾸고 이런 건 좋은 사업인데 이게 어디 구간만 돼 있고 또 안 돼 있고 막 그러다 보면 해서 더 불편하고 어디 또 타 지역의 뭐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도 비교할 수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체적으로 이것도 고려하면서 또 설치할 때 그런 거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네, 알겠습니다. 들어서 예, 예.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뭐 지금 뭐 관련 과별로 뭐 다는 안에서도 한 몇 가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각 과에서 신중하게 하실 필요성도 있고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과감하게
사업도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거는 폐지하고 감소 추이가 심한 것 같은 경우는 뭐 폐지를 해서 새롭게 다른 사업을 편성을 하시든지 이런 거를 좀 각 부서에서 잘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